속보입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25만원 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이름은 경영안정바우처인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월 15만원을 줍니다. 이외에 내년 예산에 포함된 지원금을 모아서 10분 안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내용과 대상자 꼭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공문 들어갑니다. 정부가요, 오늘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세금을 이렇게 쓸게 라고 발표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5만원 경영안정바우처 지급한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대상자 나오네요.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 대상으로. 자, 대상자 나옵니다. 1억 400만원 미만 간이가세자 분들이겠죠. 자,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대상으로 공과금, 보험료 등에 사용 가능한 경영안정바우처 25만원을 지급한다. 언제? 내년도 예산안에, 본 예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얼마? 6천억 원. 엄청난 금액이죠. 자, 25만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뭔가 비슷한데? 공과금과 보험료에 쓸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그렇죠. 50만원 공공요금 크레딧.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겁니다. 예, 그거예요. 자, 여기에 써져 있죠. 경영안정바우처 올해에 보면은 1조 5천억 원. 엄청 크죠? 지금 여러분 아직 신청 안 하셨습니까? 이거 신청하셔야 됩니다. 1조 5천억 원 편성이 됐어요. 이거는 추경을 통해서 들어온 거고요. 1차 추경. 내년도 예산안은 아예 본 예산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5,700억 원 정도. 그러니까 6천억 원 정도 되는 거죠. 25만 원의 바우처. 내년에도 여러분 25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또 엄청난 또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기본소득이에요. 여러분, 제가 공문을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평가는 이제 여러분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내년도 예산안이에요. 정부 예산안. 국회에서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세요. 신규예요, 신규. 잘 보십시오. 정주 여건 개선,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 와, 월 15만 원이에요. 한 번이 아니에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2천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시범 사업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평가가 좋으면 더 확산될 수 있겠죠. 자, 농어촌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규 국토 대청소 사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1,000억 원 예산되어 있는데 생활 영농 쓰레기 수거하거나 댐 쓰레기, 해양 폐기물 처리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본소득을 시범 사업한대요.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주민에게 해당하진 않고 이 중에서 몇몇 지역을 뽑겠죠. 그래서 24만 명에게 월 15만 원씩을 주는 거죠. 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에겐. 어느 지역이 시범 사업이 될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게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일까, 일단 이걸 확인하셔야 되겠죠. 자, 다른 공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보겠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 다른 공문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 소비 쿠폰에 나왔을 때 그때 정부가 분류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이거든요. 현재 정부가 이제 분류하고 있는 인구 감소 지역,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인데 여기에 다 준다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24만 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몇 지역을 뽑을 겁니다. 시범 사업으로 찍어서 여기에 계시는 이제는 분들에게 월 15만 원씩 주는 거죠. 시범 사업이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이 정부가 파악하는 거는 정해놓은 건 84개입니다.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이렇게 쭉 나오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 이제는 포함되어 있어. 이 중에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럼 여기 해당하신 분들은 기본소득이 받는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시범 사업 들어가니까 과연 어느 지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해당 사항이 있는 곳들이겠죠.
제가 봤을 땐 아마 지역별로 균등하게 시범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또 한 곳에 쏠리면 되게 말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 균등해서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지역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 나오네요. 자, 아동수당이 한 세 상향됐습니다. 그래서 만 7세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세 더 늘어났죠. 그럼 이제는 아동수당 받으신 분들 더 늘어나죠.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0만 5천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와 특별해서 11만원, 12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러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동수당 더 받을 수 있게 되네요. 8세 이하로 더 확대됐으니까요. 자, 그리고 생계급여 받으신 분들 있죠? 여러분, 생계급여 200만원 이번에 4인 가구 200만원 돌파합니다. 원래는 195만원 정도였어요. 여기 써져 있죠.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수급액이 200만원을 이제 초과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왜? 기준중위소득이 올랐거든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됐기 때문에, 그럼 생계급여도, 이런 급여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207만 8천원을 이제는 받게 됩니다. 내년도에. 우리 저소득층 잘 체크해 주세요. 네, 교통비 지원도 얘가 나오네요. 월 5, 6만원으로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를 월 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신규입니다. 대중교통 정액 패스가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6만원에 20만원까지 타면 14만원 정도 지원 받는 거잖아요. 월.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보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평가는 정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의 의견 묻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내년도에 이런 신규로 대중교통 정액 패스권을 도입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월 20만원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그죠? 월 20만원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원래 더 많은 내용들이 이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직접적인 지원금만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예산안이죠. 정부가 오늘 발표했어요.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세입과 세출 이 부분을 이제는 얘기한 건데, 국회로 이제 9월 달에 넘어가거든요. 이 예산안이. 그러면 9월 달에 이제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합니다. 수정할 건 수정하고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과연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보셔야 되겠고, 더 추가될 내용도 있고, 아니면은 내용이 나오겠죠. 어쨌든 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럼 만약에 이대로 진행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원금들, 사실상 이게 현금성 지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내년도에 진행이 되다 보니 이제는 좀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의견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의견을 이제 많이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기본소득이 가장 이슈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소득이 과연 이게 시범사업인데 과연 제대로 자리 잡을지. 연구보고서가 요즘에 많이 나오거든요. 서울시에도 아시죠? 서울시에도 기본소득 했었어요. 근데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이 과연 어떻게 될지도 정말 관심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상공인 지원이 제가 봤을 땐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년도 예산을 봤더니 소상공인 지원이 일단 본 예산이에요. 추경은 아닙니다. 본 예산인데 부족한 건 추경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국가 채무가 좀 높다 보니까 그건 내년 가봐야 하는 거고, 일단은 소상공인 지원이 너무 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의견에 나와서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지원이 내년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의 의견이 쌓여서 정책에 반영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정가님들 남으셔갖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이 2026년 예산안을 디테일하게 아마 보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뉴스에 막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이거를 또 뉴스에 나가서 분석하거든요. 내일도 이제 또 방송 출연해서 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또 얘기할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 여정 가족님들이 이런 부분을 제일 먼저 아시지 않았을까. 모를 거야 아마. 야, 내년도에 경영안정 그 지원금이 나온대, 이런 거 아마 다 모르시잖아요. 그죠? 오늘 발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 뭐 내년 경영안정 바우처 나오면 일단 좋겠죠. 근데 좀 야간 같아서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아있는 정보, 그 다음에 이렇게 공문을 보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리고 저는 얼굴을 다 드러내고 무엇보다 방송 나가서, TV 나가서, 라디오 나가서 이런 것들을 경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죠. 이런 거 여러분이 이 채널 보시면. 그래서 여정 채널을 그래서 많이 구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셨나요? 아니 이런 정보가 있는데 여러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구독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구독 버튼 본인의 이렇게 구독 버튼이 돼 있으면 빨간색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 매일매일 정확한 정보, 빠른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끝날 때 항상 응원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끝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격려가 없는 사회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정해주고 배려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격려가 있는 곳이 바로 여정 채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상 이렇게 끝까지 남으셔서 격려도 받고 좋은 얘기도 듣고 긍정적인 생각도 들고 그런 거겠죠.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